예고하신 대로 아반떼 스포츠 시승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방송에서 이걸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원래 제 차가 아니고 오토기어의 또 다른 멤버인 김창현 드라이버, 일명 김드라께서 운영하시는 차입니다. 네. 그분 굉장히 괜찮다면서요? 뭐 그건 모르겠고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워낙에 요즘 뭐 가짜 뉴스들이 많고 소문들이 많으니까 잊을 수가 없지, 네, 그거는. 검증은 안 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나오자마자 이거를 뽑으셨는데 보통 기업체에서는 그 풀옵션 고객들을 되게 선호하고 풀옵션 고객들이 딱 대리점에 들어오면 아유 고객님 하는데 이분은 깡통을 사셨어요. 아, 깡통 아니에요. 완전 깡통. 트윈스 옵션 있어요. 그러니까 트윅스도 사실은 현대에서 굉장히 마진을 박하게 해서 판매를 하는 옵션인데 그런 거는 아주 귀신같이 곤란해요. 이런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빠꿈이다. 빠꿈이다 이런 얘기. 빠꿈이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되게 오랜만에 듣는 네, 거예요. 네. 빵꾸면 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빠삭하다 이 말이에요. 아, 아니, 너무 빠삭하다. 많이 정보를 알아서 그럼 모든 소비자가 빠꾸미가 되는 게 좋은 거네요? 소비자 차원에서 그 어떤 소비 형태로서는 좋은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상품 담당자들이나 울지. 예, 또 이제 경영진들이 울죠. 예, 도대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 거냐? 왜 이렇게 붕어가 없냐? 호갱이 왜 이렇게 없냐? 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공평한 게 여기도 이제 딱 그 김도라는 빠꾸미, 그 다음에 양 PD는 호갱. 네. 완벽한 빠삭한 지식과 완벽한 호갱이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예, 음과 양의 조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잘 맞게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요. 네. 다 계산하고 그렇죠. 호갱이 되는 겁니다. 수동이에요, 심지어 수동. 맞습니다. 네. 수동. 네, 그런데 이제 수동을 왜 이제 출고를 하시냐면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동이 더 재밌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그 급발진 무서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급발진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수동 뽑으시면 돼요. 수동 급발진의 위험 수동 전혀 급발진이 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왜 급발진이 생기냐면 이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슈가 이제 자동차에 많다 보니까 이게 전자파 간섭을 하게 되면 오작동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작동을 통해서 트랜스미션과 엔진을 조율하는 그 PCM이라는 게 있어요. 파워트레인 컨트롤러 모듈이라고. 그러니까 PCM, PCU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오작동을 해서 입력을 하지 말아야 될 순간에 갑자기 엔진이 확 돌아가면서 변속기가 팍 물려버려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죠. 수동은 막말로 그 급발진이 생겨도 클러치 밟고 기어 빼버리면 돼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리고 엔진 혼자서 어쩔 거예요. 급발진이라는 게 시동을 걸면 바로 튀어나가는 현상이 대부분인데 얘는 기어가 안 물려 있잖아요. 처음에 중립이잖아요. 수동은 기어를 이렇게 체결을 딱 해줘야 동력이 엔진에서 변속기로 그래서 또 차축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끊어져 있어요. N에서는. 그러니까 급발진이 될 수가 없죠. 수동 운전을 배우시면 급발진으로부터 그 불안감으로부터도 해방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수동 변속기가 싸요. 그렇죠. 네. 한 150만 원? 예전에는 한 200 몇십만 원 더 저렴했는데 지금은 한 1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수동 변속기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동력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비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차를 좀 더 재미있게 운전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예,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예, 프랑스 사람들은 20대 처자들도 20대 아가씨들도 수동 운전을 잘합니다. 유럽에는 수동 네. 많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수동 변속기 손만 바꾸면 되는데 또 운전의 재미도 있고 연비도 아낄 수 있고 차값도 저렴한데 왜 자동 변속기를 구입을 하냐? 귀찮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귀찮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운전의 재미, 그 다음에 운전은 당연히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일은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운전을? 그게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수동 운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오토면허라는 게 있어요. 오토면허.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 사실 오토면허 없어야 돼요. 맞아요. 수동 운전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동 운전을 통해서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는지 이 기본을 배우고 나서 자동 오토를 하든 아니면 뭐 수동을 하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동 변속기 딱 주면은 이제 공공지진에 정신이 가출하시는 분들이 많죠. 공공지진? 이거 뭐 어떡하라고? 뭐야 이게? 요즘은 이제 수동 변속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수동 변속기는 불편하다. 또 클러치가 빡빡하기 때문에 오래 운전하면은 막 왼발에 통증이 막 있어가지고 특히 페달 조작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뒤꿈치에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가끔 지도나요. 예전에는 클러치가 뻑뻑하고 이게 수동 변속기 조작감이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편감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 요즘은 클러치도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체결감도 좋고, 기어도 잘 들어가고, 좋아요. 그래서 수동 운전을 안 배우신 분들은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배워보세요. 수동 운전을 배우다 보면 뭘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냐면 레이서들이 이렇게 강의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중이동에 설명을 하는 잘 못해요. 왜냐면 그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거든. 그냥 몸으로 배웠거든. 그런데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잘 못하지만 몸으로는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야. 하중이동을 잘 다뤄. 마찬가지로 수동 운전을 몸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변속 타임이라든지 최적의 구간, 최적의 효율적인 어떤 운행법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몸이 배워.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자동차의 최적점이고 자동차의 효율적인 변속 구간인데 그냥 수동 운전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배우면서 그게 몸에 그냥 익혀지는 거예요. 어느 때 몇 단을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 변속기를 운전할 때도 훨씬 더 연비 운전 잘하게 되고, 그래서 레이서들이 자동 변속기 운전 딱 해보라 그래서 연비 운전 해봐 그러면 거의 연비 대회에서 1등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최적 구간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야. 최적 구간으로. 연비 대회라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우승하는 분들은 다 그 운전 잘하시는 분들, 경험이 많거나 레이싱 경험이 있거나.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직 레이서들이 네. 거의 우승해요. 근데 어쨌든 이 차는 그 수동입니다. 그래서 뭐 김창현 드라이버께서는 뭐 그래서 뽑은 건 아니고 싸서 이렇게 수동으로. 자, 그래서 아반떼가 지금 그 삼각대로 2018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했잖아요. 맞습니다. 2018년 8월인가 9월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판매량이 초참해요. 아니 근데 페이스리프트 된 지가 거의 이제 1년 다 돼가나요? 거의 1년 다 돼가죠. 네. 근데 차들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가 이게 아반떼가 처음 나왔을 때 이 AD가 한 달에 10,000대, 적게 팔리면 9,000대 막 이렇게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4,700대, 뭐 4,800대 뭐 이렇게 팔린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가 아무리 못 팔려도 한 달에 200대 이상은 나갔어요. 초창기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런데 이게 2016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서 꽤 그래도 팔렸어요. 1년에 뭐 한 2,500대, 3,000대 정도 물량은 나갔는데 지금은 한 달에 10대, 아, 저. 네, 12대 뭐 이렇게 진짜 안 나가는 1년에 100대 정도 나가는 물량이랍니다. 지금은 스포츠라는 이름이 아니라 0.6 터보로 나오는 거죠? 네, 점프 터보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 드라이빙 카인데 네. 이 정도의 준준형 세단을 원하는 소비자들 중에서 스포츠 펀 드라이빙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얘보다 낮은 모델은 0.6 그 GDI잖아요. 네. 그 걔만 해도 평소에 운전할 때 답답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뭔가 하나 딱 있으니까 네. 그걸 넘어갈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 좀 비용을 더 지불하고. 그렇죠. 근데 아예 더 넘어갈 사람들은 얘보다 더 센 놈이 하나 딱 있잖아요. 벨로스터. 네, 벨로스터 N. 글로 넘어가 네.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또 아이서티가 그 수요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서티는 해치백이고 그또 젊은 수요층에서는 그 핫해치에 대한 욕구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는 세단이고 요거는 A2B카인데 요걸 가지고서 뭘 어떻게 재밌게 좀 드라이빙을 할까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렇지. 멜로스터로 가든가 아이서티 N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왜 200대, 250대 나갔냐면 그때는 이제 대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기 수요가 이제 쭉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벨로스터 N이나 아이서티, 아반떼 스포츠를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라는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아반떼 스포츠 지금 0.6 터보가 GDI 터보가 밀리는 거죠. 두 번째 요소가 디자인이 진짜 지몬비.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삼각대 디자인이 그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라 그래서 현대의 그 3세대 디자인 큐가 있어요. 독일 차들은 예전에 뭐로 불렸냐면 미국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독일 차들의 디자인을 크기만 다른 소시지라 그랬어요. 독일 소시지. 나 귀여워. 심한 다른 그러니까 소시지인데 사이즈만 다른 소시지야. 다 똑같다 이거야. 지금 S클래스도 그래요. S클래스도 독일 소시지인데 사이즈만 달라.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사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BMW도 그랬고 그 디자인이 단정하고 뭐 다 그런데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야 저거. 요즘에는 뭐 많이 그래도 디자인에 대한 그 변화가 많죠 독일이. 그리고 화려한 어떤 터치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현대가 현재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이제 고민을 한 게 그거죠. 현대는 패밀리룩을 가져가는데 가장 부담이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없단 말이죠. 네. 선도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바꾸기가 힘들어서 네. 사람들이 너무 네.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문제고 네.
아직 명성을 못 쌓은 데는 똑같은 디자인으로 가게 되면 너 뭐 했니? 새 차 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맞아.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이제 서로 상반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도 벤츠 삼각별, 그 다음에 BMW 키드니 그릴을 갖고 싶은데, 그게 아직 그게 자기네들이 갖고 싶다고 갖는 게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거를 거기다 그러니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못 갖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키드니 그릴, 엠블럼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 요소니까. 그러니까 그거 뺄 수가 없는 그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건데 사는 사람한테. 그렇죠. 나 전티도 그러잖아요. 벤츠 살래, 현대 살래. 한 1,000만 원 차이 나도 벤츠 사고 싶잖아. 그렇죠. 그게 1,000만 원 가치거든. 자, 근데 이게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가치란 맞아요. 말이야. 이게 얼마나 브랜드에서는 축복이자 네. 저주일 수 있냐면 먼저 맞아요. 축복부터 태어났더니 집안이 만석군 집안이야. 집안이 무슨 공장을 하고 있어, 기업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뭐 기사가 트럭 데려다주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경영 수업 잘 받아서 경영자가 됐네. 그러니까 또 기업에서 이렇게 또 능력 발휘하니까 기업이 점점 성장을 해. 더 큰 기업이 되네. 자, 벤츠나 BMW 그런 거야 지금. 그렇지. 네. 딱 태어나 보니까 별이 달려 있어. 키드니 그릴이 달려 있어. 소비자들이 와 이렇게 하는 거지. 태어나 이게 보니까. 축복이고 그 저주는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해도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렇지. 넌 너 원래 실버 스푼이잖아. 부잣집 아들 아니냐. 넌 다이아몬드 스푼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능력 발휘를 해서 이만큼 키웠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그래요. 뭐 벤츠니까 뭐 비싸니까 비싸니까 좋지. 뭐 안 좋을 수 있겠어? 사실 거기에 첨단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정말 그 브랜드만의 독특한 어떤 가치들, 상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돈 주면 누가 저렇게 못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맞아. 말이에요. 근데 현대는 그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동차계의 흑수저? 네, 그런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개천에서 용난 개용이란 말이죠, 내가. 그러다 보니까 개용들이 왜 그 상류사회에 이렇게 못 어울리고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좀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잖아. 뭐 드라마상에서인지 뭐 실제인지 모르겠으나 현대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럭셔리 시장에 자꾸 가서 기웃거리고 싶은데 제네시스 가지고 그 전통적인 노블레스의 어떤 생활을 영위하던 그런 그 상류층 사회에서 쟤 뭐냐? 쟤 좀 돈 좀 벌었다고 하는데 쟤 좀 그래 근본은 없어 뭐 이런 식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도 야 우리도 아이덴티티를 뭐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의 상징성 헤리티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플로이드 엑스콜 부처 1.0이 나왔고 과감하게 나갔더니 또 막 뭐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래 좀 너무 나갔나 그래서 플로이드 엑스콜 부처 2.0에서 좀 죽였더니 야 이게 뭐냐 이거 심심하다. 그래서 센시어스 스포트니스로 딱 냈더니 지금부터 뭐라 그러냐면 양산차를 왜 저렇게 만들어놔. 소나타가 지금 8세대 소나타가 그런 맞아. 그리고 울상이야. 그 울상의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캐스케이딩 그릴이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 그게 아래가 이렇게 오목하게 보여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차는 낮고 와이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와이드한 그 라인을 만들려다 보니까 앞쪽을 이렇게 볼록하지 않고 와이드하게 오목하게 파서 와이드하게 넓혀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디자인의 핵심적인 걸 하나 적용하려다 보니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혼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2018년에 그 8세대 소나타를 나오기 전에 이 모델을 가지고 현대 디자인 팀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라는 그 디자인 큐를 이제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될까 아반떼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앞에 전면부하고 그릴하고 후면부 테일램프를 바꿨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왜 호평을 받고 있냐면 디자인 큐라는 거는 전반적인 스케치서부터 조형에서 디테일까지 마무리를 다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이전의 디자인 큐하고 이 새로운 디자인 큐가 맞겠어? 안 맞지? 근데 이건 좀 많이 안 맞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반떼의 우아한 라인 뭐 좀 무르르는 듯한 그런 미련 라인과 또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개성적인 디테일이 따로 노는 거지 물과 기름처럼. 근데 사실 아반떼가 판매량이 급감을 한 건 디자인도 한몫을 했지만 코나라는 SUV가 더 나았단 말이야. 다른 걸출한 대로 빠지고 사람들이 또 SUV로 빠지고 대안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죠. 거기다 벨로스터라는 차가 또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다가 또 비기너들이 진입하기가 가장 좋은 차 소닉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지. 그리고 또 베뉴라는 차도 또 나와요. 곧 나온다. 네, 베뉴라는. 그러니까 대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그러네. 흐름이 SUV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소나타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소나타는 그렇게 힘을 줘서 정말 디자인 잘 뽑아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반떼가 마치 디자인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세단이 지금 힘을 못 써요. 특히 이런 준준형 세단 같은 경우에 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 볼 때 뭐 아반떼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 하지만 아반떼는 정말 좋은 차예요. 1963만 원인가 그래요. 2천만 원이 안 돼요, 기본이. 아, 그랬나요? 예, 수동 변속기. 네, 네, 네. 그러니까 트윅스 옵션 다 빼고 네. 순수하게 깡통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깡통이라도 탈만해요. 통풍 기본으로 돼 있고. 그래요? 탈만해요. 죄송합니다. 네. 통풍이 기본이 아니라 열선이 기본. 네. 엉따가 기본이에요. 네. 통풍은 아니고. 엉시는 고급차죠. 네. 엉시는 아니고 엉따. 엉따가 기본이구나. 더 고급은 뭐다? 씻다. 그치? 시원 따뜻하게. 다 돼야지. 야, 그 통풍 시트라는 게 있고 냉풍 시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 시트는 이제 바람만 나오는 거고 냉풍 시트는 그 에어컨 바람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해서 나오는 건데 만약에 냉풍 시트가 되면은 그 씻다가 안 돼요. 같이 동작을 못 해요. 그렇구나. 근데 통풍 기능은 같이 동작할 수 있어요. 열선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씻다가 된다 이렇게 그건 고급차다 이건 농담입니다. 네. 난 믿었는데. 네, 구조가 달라요. 씻다 하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시원하게 바람 나오고 따뜻하게 열선 나오는 걸 이제 줄여서 씻다. 이게 오토기어의 그냥 그겁니다. 예. 오토기어 용어. 네,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를 기본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면 1960만 원 정도인데 마력당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런가요? 9만 몇천 원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204마력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력당 10만 원이 안 되는 차가 얘가 유일해. 아. 진짜 얘가 유일해. 없어! 그런 차가. 아, 그런가? 204마력인데 이게 2천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러게요. 현대가 준준형에서 가성비 뽑는 거는 진짜 왕이 됩니다. 이게 뭐 내구성이라든지 뭐 초기 품질이 얼마나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제어만 놓고서 아, 이 차가 204마력인데 2천만 원이 안 되는 차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유일해. 네. 그러니까 현대가 큰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준준형에서 수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를 만들어내서 정말 젊은 사람들, 뭐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좀 무리하면 사회 초년생 살 수 있잖아요. 네. 뭐 대학생들도 좀 아르바이트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해서 뭐 이렇게 좀 아껴 쓰고 그러면은 뭐한 몇 년 모으면 살 수 네, 있죠. 할부 끼고 하면은 1년 정도 모으고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드림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이 스포츠는, 아반떼 스포츠는. 그러니까 이런 차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준준형에서 이런 어떤 그 펀드라이빙까지 나오는 이런 아반떼 스포츠의 이런 컨셉들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아주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많이 못 나가는 이유가 K3 GT가 디자인도 이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204마력이 딱 얹어 나오니까 또 글로 당해버리네?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안 팔려요, 지금. 그냥 그 수요가 이제 글로 옮겨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6 터보 204마력짜리 엔진을 이 차 저 차에 지금 얹어놓고 있잖아요. 네. 그 얹어놓은 같은 출력의 차를 보면 아반떼는 야 이거 데일리칸데 그 204마력 얹혀서 뭐해 좀 멋지고 새끈한 거 이게 더 새끈하잖아 그렇죠. 하는 느낌을 사람들한테 네, 주고 있는 거죠. K3가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풀체인지된 K3에 그리고 또 뒤쪽에 뭐 패스트백 사이브로 해가지고 좀 멋지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개성적인 측면에서도 젊은 층의 수요를 많이 자극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삼각형이 싫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글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반떼가 망했다라기보다는 아반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념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네, 현대자동차 1등 공신이고 양 PD 알고 있죠? 아반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000만 대 넘은 차종은 아반떼. 아반떼는 무슨 뜻? 전진하다. 어디 나라 말이야 그게? 어디나. 여기까지 기억 못하지. 스페인어로 앞으로 전진. 전진하다. 1990년대 엘란트라가 먼저 딱 나왔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념비적인 모델이었던 게 뭐냐면 준준형이라는 게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준준형이라는 말이. 근데 사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야, 준준형이라는 카테고리 우리나라밖에 없어. 외국 가면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근데 준준형 이거 변형이야. 변종이야. 이렇게 격화를 시킨단 말이지. 자, 근데 생각을 해봐.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준준형, 준대형을 만들 생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왠지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융통성이 되게 없다.
미국 생활 하시는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양보 되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보를 하는 게 너무 심해서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양보를 많이 해. 진짜로. 그래요? 마트에서 앞이 안 빠지면 우리는 내려가지고 무슨 일인가 보고 해결을 하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다려. 5분 기다려. 10분 기다려. 꼼짝을 안 해. 근데 딱 가보면 저쪽에서 누가 차 받고 짐 싣고 있는 거야. 아, 이쯤 되면은 좀 진행을 의심해 봐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여유 있고 질서 잘 네. 지키고 자기의 원칙을 지키는 건 알겠는데 융통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진 틀이 딱 있으면 그냥 그걸 지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얘네들은 소형, 미드 사이즈, 라지 사이즈 하면은 딱 그대로만 만들어. 그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에요. 일본은 딱 자기 선 그어놓고 선을 못 밟아. 이렇게 사람 세워놓고 선 동그라미 그려놓잖아? 그러면 넘어갈까 하다가 지가 어떻게 하다 밟잖아? 그럼 지가 더 놀래가지고 선 밟았어.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선을 못 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깊이는 굉장히 파지. 일본은 그 차 길이 제한, 차폭 제한에 따라서 세금이 달리 매겨져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엄격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게 있냐면 손만 잡고 잡게 하지만 손만 잡고잖아. 안 그래. 다 넘어. 그래서 인구 증가도 빠르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거야. 이거 뭐 좋은 뜻인가요? 좋은 뜻이지. 오빠가 손만 잡고 자는데 손만 잡고 안 자니까 좋아. 나라가 굴러가는 거야. 덤이라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이라는 거, 이게 어떤 유형인지도 정의할 수 없는 그 감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도 현대가 똑똑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한반도 우리 국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어허. 내가 100을 가지고 상품성을 구현했는데 110, 120처럼 보이게 해서 줘야지 하는 건 우리나라의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성질이야, 성질. 특징.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도 네.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늘 시장에서 보고 잘할 때 보고 듣고 배운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시장에서 다 소형차 많은데 우리가 준준형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릴 거야. 본능적으로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준준형을 딱 냈어. 같은 가격에 크기를 키워서. 그렇죠. 그랬더니 시비 혼다에서 딱 보고 헉! 코롤라 토요타에서 헉! 외국에서 헉! 뭐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차체 사이즈가 다 커지고 있어. 엘란트라 아반떼 이후로 소형차들이 다 준준형이 돼버린 거야. 지금의 시비가 코롤라가 준준형이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어허. 그랜저가 딱 나갔는데 이게 준대형이래. 야, 이게 시장이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우와, 저 중형인데 왜 준준형으로 팔지? 처음에 그랬지만 타보니까 실내가 엄청 넓은 거야. 근데 가격은 중형차야. 또 충격 먹은 거야. 그렇지. 캠리 점점 커지고 있지. 어코드 점점 커지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소형차 중형차의 지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야. 멋지네요. 걔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한국인의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한국인의 형질이자 특징이자 상술에 본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암호화되어 있는 그거라니까. 근데 그거를 외국에는 이런 카테고리가 없거든 하면서 비하하게 평가하는 분들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진짜. 준준형을 냈다. 준대형을 냈다. 어디에도 없는 상품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리부가 중형인데 5m가 넘어. 진짜 크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봉인을 뜯은 모델이 바로 이 아반떼. 아반떼예요. 엘란트라가 소형과 중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준준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의 넓은 차를 가질 수 있게 한 바로 원형이 되는 모델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잘하는 친구가 좀 유명세를 타거나 뭐 연예계를 진출하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낮춰서 보잖아. 그렇지. 네, 뭐 걔가 뭐 맞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 내가 더 얼짱이었어. 야끼리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어머, 무슨 소리세요?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내가 더 이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축하해주고 사춘이 땅을 사면은 뭐 가서 뭐 옆에 좀 얻어가지고 집 지어서 산다 뭐 이런 속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배가 아프대. 네.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잘하는데 잘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 하는 거야. 또 어쨌든 뭐 우리나라 준준형 차의 아반떼, 요 아반떼의 상품성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적인 명차의 비밀 수준이다 뭐 이걸 떠나서 가격 대비 이 정도의 품질을 낼 수 있는 차가 몇 종 안 돼요. 몇 종 안 되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도 시빅, 코롤라, 아반떼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아반떼 같은 모델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예요. 근데 북경 가면은 아반떼 3세대 XV부터
아이디까지 막 네. 택시가 다 아반떼 아니면 뭐 예전에 그 소나타 네, 이런 차들로 두글두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파서트 네. 그 다음에 아반떼, 소나타 요 세 종이 굉장히 택시로 많이 써요. 네. 그만큼 예, 상품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4년 12월에 이제 1000만 대 판매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돌파를 했는데 요 차가 90년도에 나왔으니까 90년도에서 2014년까지 24년 만에 1000만 대를 돌파했으니 굉장히 잘 파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성을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뭐 세대를 거듭하면서 좀 논란도 있었어요. 특히 이 바로 이전 모델이 이제 MD였군요, MD. 네, 아반떼 MD가 그 토션빔으로. 네. 그 전에 모델은 HD가 멀티링크였는데 갑자기 이제 토션빔으로 원가 절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시테일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핸들 조작하면은 뒤가 이렇게 물고기처럼 막 이렇게 되다가 사고가 나버리는 거죠.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개선을 했다고 해요. 뭐 아반떼 스포츠 1.6 터보는 멀티링크고 그 밑에는 토션빔인데 이 AD에서는 그 토션빔의 어떤 트랙션 자체의 조율을 잘 해놔서 피시테일 현상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소비자들은 뭐 별로 없습니다. 멀티링크로 바뀌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그게 좀 아쉬움이긴 하나 어쨌든 뭐 스타트 가격이 이것도 최하가 뭐 한 1,300만 원 정도 됐죠? 1,400 정도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그 정도 요 정도 차체 사이즈에 요 정도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정도 동력 성능 더군다나 얘가 1,350kg 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무게당 마력비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2,000km 가까운 대형 세단이다 그러면 거의 300마력 가까운 출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네. 셈인 거죠. 네. 네. 아주 스포츠 세단이 아니면 이 차를 타도 답답한 건 거의 몰라요. 2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 손에 넣을 수 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이거보다 이제 더 편안하고, 요거보다는 좀 더 일상 여극에 맞는 A2B용 카로스 아반떼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안 올라온 거죠. 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반떼 스포츠를, 한 달에 10대씩 판매가 된다 그러는데, 안 산다는 거죠? 네, 거의. 예, 그래서 아반떼 스포츠를 만약에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수동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수동.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성비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가성비의 차를 운행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조건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품질을 얼마나 잘 유지될지 이건 뭐 둘째 문제고, 그 다음에 뭐 현대가 GDI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GDI 엔진의 내구성까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초기 상품성이나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출력 대비 가격의 가치를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GDI에서 지금 그 스마트 스트림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스마트 스트림은 MPI입니다. MPI라서 GDI 이슈가 좀 있으니까 현대에서 이제 좀 몸 좀 사리자. 그리고 내구성을 좀 첫째로 가서 좀 실내를 더 쌓자. 뭐 이런 의미로 전환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아반떼가 더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VT가 또 물리잖아요. CVT가 물려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뭐 연비 효율은 되게 좋은데, CVT가 예, 뭐 일상적으로 이용하기가 좋으니까 아반떼에서는 좋은 세팅이긴 해요. 맞는 그렇죠. 세팅이긴 한데. 아반떼를 놓고 보면.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젊은 수요층이 스포츠 용도로 재미있게 타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어쨌든 아반떼가 다음 모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판매량은 당분간 계속 줄어들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거나 다시 반전을 이뤄서 예전처럼 10,000대씩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호시절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든지 아반떼 시장은 이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엑센트가 단종이 됐잖아요. 엑센트 시장이 없어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이제 네. 아반떼가 메꿔 나가겠네. 네, 아예 그냥 엑센트를 경차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소형 SUV로 가든지 가니까 엑센트를 안 타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반떼가 엑센트 같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언젠간 없어지나요? 뭐 한참 있어야 되겠죠. 너무 그러니까 안 우리나라는 이 작은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작은 차 별로 안 난 좋아하는데. 작은 차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렇지. 작은 거가 이제 싫은 거야. 차에서라도 좀 넓자. 아이 저 미국처럼 전원주택도 좀 이렇게 좀 넓게 해서 살고 이런 환경이 안 되잖아. 근데 차에서까지 좁게 살아? 아 싫은 거야. 좀 차는 넓게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거지. 그걸 왜 이해를 못 해줘? 이해를 해주자고.
왜 우리나라 큰 차 좋아하니까 문제다. 땅덩어리 좁은데 주차할 때 문제다. 아니 집도 좁고 대도시 나가면은 도로도 좁고 사람도 뜨글뜨글한데 이 나만의 공간이잖아. 여기서 좀 넓게 있겠다는데 그걸 이해 못 해주나? 해주자고 좀.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작은 차가 사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큰 차만 선호하지 마시고 큰 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뭐라는 거 아닙니다. 큰 차 좋아하시면 좋아하셔야죠. 일단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대에서 이 아반떼부터 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진 게 AD부터 차가 거동도 좋아지고 또 성능도 좋아졌는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 현대가 이 달리기 주행 성능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많이 끌어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해진 게 이런 어떤 전자장비들에 대한 어떤 그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아반떼가 지금 6세대입니다. 이 모델은 6세대인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작년에 진행됐으니까 뭐 한 2년 후면 풀체인지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현대가 아마 이 아반떼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게요. 얘가 지금 계륵같이 돼버렸어. 키우자니 지금 SUV로 가고 있고 얘를 죽이자니 아반떼가 현대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범위가 너무 크고 얘는 어떻게 할까? 양PD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많죠. 현대의 뽀찌를 받는 입장에서 어땠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뽀찌를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다. 맞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뽀찌입니다. 그래서 뽀찌를 받으면 리뷰가 이상해져. 이렇게 얘기를 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나 그죠. 뭐 이런 단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래. 맞아. 단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로 안 끝나. 다만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접속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렇지. 그거를 이제 뒤집는 접속사들이 빡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제 좀 AD가 역대 모델로서는 진짜 기념비적인 모델이긴 해요. 역대급 모델이에요. 진짜 역대급 모델이고 이게 580메가파스칼, 590메가파스칼, 정확히 588인데 AHSS 강을 53% 썼다. 이런 모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준준형에서 요 정도의 AHSS 강을 차대를 만들 때 53% 이상 쓴 모델이 얘가 또 그때 당시로는 최초였죠. 2015년 당시에는. 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AEB 같은 장치들을 비롯해서 안전장치도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네, 페이스리프트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풀체인지 다음에 풀체인지. 네. 여기 이게 삼각대가 페이스리프트고 자, 이상 오토기어 아반떼 스포츠 리뷰였습니다. 저는 김정민이었고요. 네, 김창현이었습니다. 양PD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